만약 당신이 거절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멀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의 마음속에 당신은 아무 때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당신을 위한 부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철학자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하죠. 그런데 좋은 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친구를 거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크게 신세망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인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를 알아보고 이를 거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나에게 해로운 가짜 친구들은 처음에는 호감의 가면을 쓰고 그 누구보다 상냥하게 다가온 다음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피해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왔고 솔직함으로 포장한 무례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덕분에 저자는 가짜 친구들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 원칙이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해답이 될 것 같아 이번 책을 가져왔습니다. 포레스트 북스가 출간하고 아이리가 집필한 30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게 옳은 걸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길 바란다. 다만 이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 상대적이다. 따라서 남에게 잘하려면 자신에게는 나빠야 한다. 사소한 수고든 최선을 다한 도움이든 사람들의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단 남을 도우려면 자기 손에 있는 급한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의지할 만한 곳도 비빌 언덕도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 자연히 남을 위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자신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내고 나서야 누군가의 앞에서 나쁜 사람인 척하는 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 나는 어리석게도 시간이 흐르면 남을 열심히 도우면 남도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만 챙기느라 자신은 죽어나가면서도 결국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배려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거절했다가 상대를 화나게 할까봐 줄곧 예스를 외쳤다. 무엇보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한 뒤에 난감한 장면이나 분위기가 두려웠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어떤 요구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는 일도 억지로 승낙했다. 하지만 남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다 보면 이런 자신이 싫어질 수도 있다. 분명 동료가 할 업무인데 그는 툭하면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 나중에는 그의 일이 당연히 내 책임이 된다.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쑥스러워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심지어 몇 번이나 도움을 주고도 상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다. 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진작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면서 내 탓을 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지나치게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게 잘못이다. 게다가 마음이 너무 물러서 거절당한 뒤 상대가 실망하는 얼굴을 못 보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직접 돕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돕지 못하면 어쩐지 마음에 빚을 진 것 같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건 날 신뢰하기 때문이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 속에서 그렇게 외칠지라도 진실은 이것이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것. 대부분은 내가 만만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내가 비교적 부려먹기 편한 사람이라 접근하는 것이다. 그들은 용감하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입조차 열지 않는다. 거절할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용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꼭 차갑고 이기적이란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언제 원칙을 내세워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책임감이 강하기에 무작정 돕겠다고 나서면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칠 수 있음을 알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원칙과 한계가 분명한 선량함이다.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남을 돕겠다며 양보하고 좋은 분위기를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당신은 다양한 선택으로 선량함을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선택은 모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선량함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 없는 위선으로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나친 포용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없고 원래 받던 존중마저 잃을 수 있다. 물론 노란 말을 연습하고 거절을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이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내 도움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절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실패할 사람도 없다. 성공이나 실패는 단순한 결과일 뿐 누구도 그의 인생을 대신 꾸려갈 순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을 남에게 미뤄선 안 된다. 거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다. 상대가 도움을 원할 때 그는 정말 혼자서 일을 해낼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귀찮은 걸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돕겠다고 결정하거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부탁을 받아들이면 곧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바에야 일단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치다가 단호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편이 낫다. 지금은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이다. 거절할 때는 특히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일은 본래 너의 책임이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려해보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도 계속 귀찮게 군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면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일단 약한 체하며 당신도 자신을 지킬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해라. 아니면 도와줄 테니 대신 당신의 일을 맡아달라고 해라. 그럼 그도 알아서 물러설 것이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분 상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친구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먼저 나서서 당신을 도와주려 하고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하기 쑥스러워한다.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고 화를 내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멀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의 마음속에 당신은 아무 때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모든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화가 나도 꾹 참는 게 어른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일까요? A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게 물었다. A는 회사에서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매번 친절하게 안부를 묻던 동료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평소 명랑한 성격인 그녀는 이 사실을 안 순간만큼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우는 것보다 더 측은해 보였다. A는 본래 열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동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보탰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동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의 실망은 실현을 당했을 때보다 더 큰 상처가 됐다. 그래도 순수하고 낙천적인 자세를 유지해오던 A는 이번 일로 조금 흔들렸다.
사람의 마음을 계속 믿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팀장은 A에게 좀 더 성숙해지라며 공개적으로 찾아가 따지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A씨도 이럴 때 어른이 돼야 하는 거야. 팀장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대화를 끝냈다. 기가 팍 죽어 나를 찾아온 A는 어른이 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라며 뭔가 속셈이 있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나도 꼭 참는 게 어른 입문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A에게 말했다. 누구나 다 친구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거든. 사람마다 친구의 정의는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A는 친구라고 생각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지만 그 동료는 속으로 어떻게 하면 A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에 이빨을 드러내 A의 진심을 깔끔하게 먹어치운 것이다. A를 공경에 빠뜨린 그 동료는 A가 내막을 알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언젠가 웃으며 A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곤 A를 반갑게 끌어안으며 말할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해도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는 A를 보며 나는 참지 못하고 냉혹한 사실 하나를 알려줬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건 남이 죽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만 유리하면 무조건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누가 됐든 자신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머리라도 밟고 올라가려 한다.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호의를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챙겨간다. 그나마 A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이번 수업으로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으니 말이다. 진정한 친구는 알고 지낸 시간이 길든 짧든 곁에 있어주며 뭔가 핑계를 대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서로 생활이 바쁘다 보면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때면 결국 나타난다. 그리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괜찮아? 친구는 단번에 내 어려움을 알아챈다. 이런 친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면 나를 이해한다. 또한 이런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사실 나는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니다. 나에게는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성격과 습관이 있다. 이를테면 친한 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억지로 미소를 짓지 못한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나서거나 상대의 성난 눈빛을 간단히 무시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묘한 고집을 고치지 못해 비가 와도 성가실까봐 우산을 쓰지 않고 연애를 하고 싶어도 상처받을까봐 하지 못하고 남을 힘들게 할까봐 도와달라고도 못한다. 하지만 친구는 나에게 고치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고치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천천히 성장하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곁을 지킬 뿐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의 눈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은 너무 멍청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어른은 평생 될 수 없을 거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A의 말에 나는 문득 일본 드라마 기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마을입니까? 속 대사가 떠올랐다. 그래, 넌 정말 멍청해. 하지만 멍청한 걸 빼고는 잘못한 게 없잖아. A는 멍청하게도 자신의 순진한 눈빛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며 사람을 잡아먹는 어른의 세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마주하려 한다. 당신은 멍청해도 되고 순진해도 되며 계속 따뜻하게 친구를 안아줘도 된다. 다만 그 상대가 반드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해. 기꺼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거나 어깨를 붙들리고 흔들려봐야 사랑받는다고 착각한다. 또한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친구라면 모든 일에 함께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간단해 보이지만 깨닫기 어려운 이치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인생은 매우 짧기에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소모할 필요가 없으며
인생은 아주 길기도 하기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이치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기 힘든 관계 중 하나가 우정일지도 모른다. 아마 당신은 친구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상대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우정을 가늠하려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는 변수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보면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정을 무기로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너도 날 알잖아란 식으로 친구 사이에 횡포를 부린다. 말로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 그저 성격이 거침이 없어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라며 악의는 없었다고 핑계를 댄다. 몰래 친구를 팔아먹고도 한순간에 실수라며 별다른 뜻이 없었다고 말한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이런 해명은 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몰랐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거침이 없고 솔직하다고 자평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을 가장 잘 괴롭히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빠른 소리를 잘할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이빠른 소리 때문에 상대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낀다. 더 상처가 되는 것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세 속 좁은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어떻게 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솔직할 뿐이라는 한마디 말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변명으로 너무 쉽게 남의 기분을 망치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자신의 행동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는 포장이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핑계일 뿐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손해다. 자신의 경솔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을 무기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가장 대비하기 힘든 상대다. 그런 사람은 내게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은근슬쩍 아닌 척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사실 그는 그런 순진함을 가장 싫어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내 성공에 박수를 보내줄까? 그는 모호한 태도로 자신이 적인지 친구인지 또는 적이면서도 친구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리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악이나 선의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의로 포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닷속 90%의 빙산처럼 그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다. 질투, 분노, 멸시,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 미움, 저주 등 그 자신도 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다고나 할까. 이런 감정들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본인은 의식할 수 있다. 다만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줄곧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늘 한 발 앞서 자신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만약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몹시 속 좁고 친구답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다. 나는 분명 화가 났는데도 참고 또 참았다. 항상 감정과 성질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철이 들 수밖에 없었고 고민거리가 있어도 침묵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와 관계가 틀어질 테니까 말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를 잘 내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상대의 실수를 다 받아주고 원망이 두려워해야 할 말도 못하는 건 너그러움이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들의 칭찬으로 마음속 열등감을 가리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간 너무 오래 손해를 봤지만 다행히 나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천천히 배우고 있다. 남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그들이 또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려 할 때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됐다.
하지만 내게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상대가 다시 이빠른 말로 상처를 주더라도 이제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 또 몰래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성숙해지면서 사람에겐 원칙이 있어야 하고 너무 철이 든 나머지 속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을 철든 사람으로 산 뒤에야 나는 무슨 일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넘치는 열등감을 내려놓고 나니 나 자신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미움받고 나니 더 나답게 살게 됐다. 우리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남의 눈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변해도 미워한다. 그의 미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에 생각을 바꿀 여지가 조금도 없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처음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뜻밖에도 마음이 편해지고 점차 달관하게 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싫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굳이 자기 모습 그대로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가 누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슨 상관인가? 당신이 달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미움이 당신이 뭘 잘못해서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당신이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쾌한 것뿐이다. 이는 당신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원죄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무슨 일을 할 때 그가 기분 나빠할지 아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더는 손발이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누구든 저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대개는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 굳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가 뭘 하든 하지 않든 그냥 밉거나 좋은 것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할 순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순 없지 않은가? 직장 동료나 친구, 연인,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움받을까봐 걱정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감동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만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웃을 때도 당신은 눈물을 흘릴 테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처음에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웠으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잘 보여야 할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의 기분은 당신을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봤던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먼저 즐거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즐거워지지만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면 당신의 어떤 성격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성격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지 알게 된다. 그런 당신의 불완전함과 결점을 웃으며 받아들이면 그리고 다시 찬찬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좀 더 편한 날들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면 더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된다. 미움받기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성격을 강요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던 자신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한다 해도 그건 그리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요구받아왔다. 성적은 1에서 2등을 다퉈야 하고 좋은 직업을 찾아야 하고 잘 맞는 상대를 찾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단계마다 인생의 목표는 남의 눈에 맞춰야 했고 그럴수록 무거운 짐을 진 채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의 바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를 남들이 바란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종종 좌절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남을 실망시킬까봐, 남들이 실망한 나머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의 기대는 본래 나의 인생 목표나 진정한 꿈이 아니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실망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남들이 나에게 걸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내게 집중됐던 시선이 사라진다면 나는 본래 지지 않아도 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덕에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결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더 넓은 자신만의 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인생 과제일 뿐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항상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자칫하면 당신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닌 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친절하게 만들 수 없죠.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이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무례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끌려가며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혹은 나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서 아웃시켜 버릴지.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저는 여러분의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멀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의 마음속에 당신은 아무 때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철학자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하죠. 그런데 좋은 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친구를 거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크게 신세망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인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를 알아보고 이를 거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나에게 해로운 가짜 친구들은 처음에는 호감의 가면을 쓰고 그 누구보다 상냥하게 다가온 다음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피해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왔고 솔직함으로 포장한 무례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덕분에 저자는 가짜 친구들을 대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 원칙이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해답이 될 것 같아 이번 책을 가져왔습니다. 포레스트 북스가 출간하고 아이리가 집필한 30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게 옳은 걸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길 바란다. 다만 이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 상대적이다. 따라서 남에게 잘하려면 자신에게는 나빠야 한다. 사소한 수고든 최선을 다한 도움이든 사람들의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단 남을 도우려면 자기 손에 있는 급한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의지할 만한 곳도 비빌 언덕도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 자연히 남을 위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자신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내고 나서야 누군가의 앞에서 나쁜 사람인 척하는 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 나는 어리석게도 시간이 흐르면 남을 열심히 도우면 남도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만 챙기느라 자신은 죽어나가면서도 결국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배려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거절했다가 상대를 화나게 할까봐 줄곧 예스를 외쳤다. 무엇보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한 뒤에 난감한 장면이나 분위기가 두려웠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어떤 요구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는 일도 억지로 승낙했다. 하지만 남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다 보면 이런 자신이 싫어질 수도 있다. 분명 동료가 할 업무인데 그는 툭하면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 나중에는 그의 일이 당연히 내 책임이 된다.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쑥스러워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심지어 몇 번이나 도움을 주고도 상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다. 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진작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면서 내 탓을 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지나치게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게 잘못이다. 게다가 마음이 너무 물러서 거절당한 뒤 상대가 실망하는 얼굴을 못 보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직접 돕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돕지 못하면 어쩐지 마음에 빚을 진 것 같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건 날 신뢰하기 때문이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 속에서 그렇게 외칠지라도 진실은 이것이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것. 대부분은 내가 만만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내가 비교적 부려먹기 편한 사람이라 접근하는 것이다. 그들은 용감하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입조차 열지 않는다. 거절할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용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꼭 차갑고 이기적이란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언제 원칙을 내세워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책임감이 강하기에 무작정 돕겠다고 나서면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칠 수 있음을 알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원칙과 한계가 분명한 선량함이다.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남을 돕겠다며 양보하고 좋은 분위기를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당신은 다양한 선택으로 선량함을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선택은 모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선량함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 없는 위선으로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나친 포용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없고 원래 받던 존중마저 잃을 수 있다. 물론 노란 말을 연습하고 거절을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이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내 도움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절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실패할 사람도 없다. 성공이나 실패는 단순한 결과일 뿐 누구도 그의 인생을 대신 꾸려갈 순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을 남에게 미뤄선 안 된다. 거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다. 상대가 도움을 원할 때 그는 정말 혼자서 일을 해낼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귀찮은 걸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돕겠다고 결정하거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부탁을 받아들이면 곧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바에야 일단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치다가 단호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편이 낫다. 지금은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이다.
거절할 때는 특히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일은 본래 너의 책임이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도 계속 귀찮게 군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면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일단 약한 체하며 당신도 자신을 지킬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해라. 아니면 도와줄 테니 대신 당신의 일을 맡아달라고 해라. 그럼 그도 알아서 물러설 것이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분 상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친구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먼저 나서서 당신을 도와주려 하고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하기 쑥스러워한다.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고 화를 내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멀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의 마음속에 당신은 아무 때나 대체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모든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화가 나도 꾹 참는 게 어른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일까요? A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게 물었다. A는 회사에서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매번 친절하게 안부를 묻던 동료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평소 명랑한 성격인 그녀는 이 사실을 안 순간만큼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우는 것보다 더 측은해 보였다. A는 본래 열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동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보탰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동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의 실망은 실현을 당했을 때보다 더 큰 상처가 됐다. 그래도 순수하고 낙천적인 자세를 유지해오던 A는 이번 일로 조금 흔들렸다. 사람의 마음을 계속 믿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팀장은 A에게 좀 더 성숙해지라며 공개적으로 찾아가 따지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A씨도 이럴 때 어른이 돼야 하는 거야. 팀장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대화를 끝냈다. 기가 팍 죽어 나를 찾아온 A는 어른이 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라며 뭔가 속셈이 있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나도 꾹 참는 게 어른 입문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A에게 말했다. 누구나 다 친구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거든. 사람마다 친구의 정의는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A는 친구라고 생각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지만 그 동료는 속으로 어떻게 하면 A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에 이빨을 드러내 A의 진심을 깔끔하게 먹어치운 것이다. A를 공경에 빠뜨린 그 동료는 A가 내막을 알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언젠가 웃으며 A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곤 A를 반갑게 끌어안으며 말할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해도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는 A를 보며 나는 참지 못하고 냉혹한 사실 하나를 알려줬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건 남이 죽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만 유리하면 무조건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누가 됐든 자신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머리라도 밟고 올라가려 한다.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호의를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챙겨간다. 그나마 A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이번 수업으로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으니 말이다. 진정한 친구는 알고 지낸 시간이 길든 짧든 곁에 있어주며 뭔가 핑계를 대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서로 생활이 바쁘다 보면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때면 결국 나타난다. 그리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괜찮아? 친구는 단번에 내 어려움을 알아챈다. 이런 친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면 나를 이해한다. 또한 이런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사실 나는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니다. 나에게는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성격과 습관이 있다. 이를테면 친한 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억지로 미소를 짓지 못한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나서거나 상대의 성난 눈빛을 간단히 무시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묘한 고집을 고치지 못해. 비가 와도 성가실까봐 우산을 쓰지 않고, 연애를 하고 싶어도 상처받을까봐 하지 못하고, 남을 힘들게 할까봐 도와달라고도 못한다. 하지만 친구는 나에게 고치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고치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천천히 성장하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곁을 지킬 뿐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의 눈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은 너무 멍청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어른은 평생 될 수 없을 거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A의 말에 나는 문득 일본 드라마 기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마을입니까? 속 대사가 떠올랐다. 그래, 넌 정말 멍청해. 하지만 멍청한 걸 빼고는 잘못한 게 없잖아. A는 멍청하게도 자신의 순진한 눈빛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며 사람을 잡아먹는 어른의 세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마주하려 한다. 당신은 멍청해도 되고 순진해도 되며 계속 따뜻하게 친구를 안아줘도 된다. 다만 그 상대가 반드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해. 기꺼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거나 어깨를 붙들리고 흔들려봐야 사랑받는다고 착각한다. 또한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친구라면 모든 일에 함께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간단해 보이지만 깨닫기 어려운 이치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인생은 매우 짧기에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소모할 필요가 없으며 인생은 아주 길기도 하기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이치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기 힘든 관계 중 하나가 우정일지도 모른다. 아마 당신은 친구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상대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우정을 가늠하려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는 변수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보면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정을 무기로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너도 날 알잖아란 식으로 친구 사이에 횡포를 부린다. 말로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 그저 성격이 거침이 없어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라며 악의는 없었다고 핑계를 댄다. 몰래 친구를 팔아먹고도 한순간에 실수라며 별다른 뜻이 없었다고 말한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이런 해명은 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몰랐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거침이 없고 솔직하다고 자평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을 가장 잘 괴롭히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빠른 소리를 잘할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이빠른 소리 때문에 상대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낀다. 더 상처가 되는 것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세 속 좁은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어떻게 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솔직할 뿐이라는 한마디 말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변명으로 너무 쉽게 남의 기분을 망치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자신의 행동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는 포장이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핑계일 뿐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손해다. 자신의 경솔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을 무기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가장 대비하기 힘든 상대다. 그런 사람은 내게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은근슬쩍 아닌 척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사실 그는 그런 순진함을 가장 싫어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내 성공에 박수를 보내줄까? 그는 모호한 태도로 자신이 적인지 친구인지 또는 적이면서도 친구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리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악이나 선의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의로 포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닷속 90%의 빙산처럼 그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다. 질투, 분노, 멸시,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 미움, 저주 등 그 자신도 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다고나 할까. 이런 감정들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본인은 의식할 수 있다. 다만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줄곧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늘 한 발 앞서 자신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만약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몹시 속 좁고 친구답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다. 나는 분명 화가 났는데도 참고 또 참았다. 항상 감정과 성질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철이 들 수밖에 없었고 고민거리가 있어도 침묵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와 관계가 틀어질 테니까 말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를 잘 내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상대의 실수를 다 받아주고 원망이 두려워해야 할 말도 못하는 건 너그러움이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들의 칭찬으로 마음속 열등감을 가리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간 너무 오래 손해를 봤지만 다행히 나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천천히 배우고 있다. 남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그들이 또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려 할 때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됐다. 하지만 내게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상대가 다시 이빠른 말로 상처를 주더라도 이제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누군가에게 또 몰래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성숙해지면서 사람에겐 원칙이 있어야 하고 너무 철이 든 나머지 속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을 철든 사람으로 산 뒤에야 나는 무슨 일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넘치는 열등감을 내려놓고 나니 나 자신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미움받고 나니 더 나답게 살게 됐다. 우리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남의 눈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변해도 미워한다. 그의 미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에 생각을 바꿀 여지가 조금도 없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처음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뜻밖에도 마음이 편해지고 점차 달관하게 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싫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굳이 자기 모습 그대로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가 누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슨 상관인가? 당신이 달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미움이 당신이 뭘 잘못해서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당신이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쾌한 것뿐이다. 이는 당신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원죄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무슨 일을 할 때 그가 기분 나빠할지 아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더는 손발이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누구든 저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대개는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 굳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가 뭘 하든 하지 않든 그냥 밉거나 좋은 것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할 순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순 없지 않은가? 직장 동료나 친구, 연인,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움받을까봐 걱정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감동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만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웃을 때도 당신은 눈물을 흘릴 테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처음에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웠으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잘 보여야 할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의 기분은 당신을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봤던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먼저 즐거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즐거워지지만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면 당신의 어떤 성격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성격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지 알게 된다. 그런 당신의 불완전함과 결점을 웃으며 받아들이면 그리고 다시 찬찬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좀 더 편한 날들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면 더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된다. 미움받기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성격을 강요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던 자신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한다 해도 그건 그리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요구받아왔다. 성적은 1에서 2등을 다퉈야 하고 좋은 직업을 찾아야 하고 잘 맞는 상대를 찾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단계마다 인생의 목표는 남의 눈에 맞춰야 했고 그럴수록 무거운 짐을 진 채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의 바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를 남들이 바란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종종 좌절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남을 실망시킬까봐 남들이 실망한 나머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의 기대는 본래 나의 인생 목표나 진정한 꿈이 아니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실망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남들이 나에게 걸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내게 집중됐던 시선이 사라진다면 나는 본래 지지 않아도 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덕에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결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더 넓은 자신만의 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인생 과제일 뿐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항상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자칫하면 당신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닌 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친절하게 만들 수 없죠.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이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무례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끌려가며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혹은 나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서 아웃시켜 버릴지.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저는 여러분의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